떴다 뱅뱅 변정국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스타항공을 방문했는데요. 이스타항공이 무려 5년 만에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싶은 예승님들을 위한 다양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뱅뱅 이륙합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의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운영팀장 이선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스타항공 객실본부 객실훈련팀장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두 분이 외모에서 빛이 납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가 2월 26일인데 서류 채용은 이미 마감을 했고 요것이 업로드 되는 시점에는 아마 면접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물어볼 텐데 서류 합격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10배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뽑을 인원의 10배수. 그럼 몇 명 뽑는 거죠, 이번에? 일단은 두 자릿수에 두 자릿수면요, 여러분 10명부터 99명까지 있어요.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이스타항공이 지금 10대가 비행기가 있습니다. 올해 한 5대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크루당 몇 명이 필요하냐 때를 계산해보면 60명 정도? 60명 정도 아닐까요? 이번에 서류 심사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뭔지. 그래도 저희 항공사의 인재상과 맞는 분인지에 대한 매칭 작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항공기 한 대를 띄우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업 능력까지도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경쟁률은 100대 1 정도로. 네. 100대 1 다 뚫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보다 좀 더 높은.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면접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인데 서류 합격한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최종 합격까지 진행이 되는지. 저희는 1차 실무 면접 그리고 2차로 임원 면접으로 다배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실무 면접이 보면은 몇백 명이 이제 같이 오면은 이제 조를 이게 나누잖아요. 보통 그럼 몇 명 정도가 한 면접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네, 한 5명 이상으로. 네, 5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럼 실무 면접에서는 그룹이 2개인데 내가 어느 그룹 면접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한 5명 이상이 들어간다. 임원들이나 실무관들이 한 몇 분 계시겠죠 또? 저희 3명 정도 예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은 조에 들어가서 다른 조에 들어가서? 저희는 아마 다른 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조건 두 분 중 한 분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영어 면접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 면접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어 면접이 저희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데 실무 면접이나 임원 면접 때 영어 질문이 있을 수는 있다는 점. 네. 우리가 이제 국제선도 띄우고 하면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약간 위축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케빈 잉글리시나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제2 외국어까지도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쓰는 언어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본 교과목 정도의 소양이 있으시면 그 정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걸로. 많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훈련 중에도 다 외국어 교육은 또 따로 또 있기도 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보여준다는 게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이스타항공은 면접에서 도대체 이제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볼까? 저희가 보고 있는 그 가치가 협업, 그리고 도전 정신, 창의력 이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스타항공은 또 조직적인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심이 많고 또 협업을 중시하는 그런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업이나 어떤 창의성, 도전 정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하는 항목에도 본인이 이런 것들을 조금 녹여서 낸다라고 하면 두 분이 아마 면접장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잘 얼굴 기억해 두시고.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그런 질문인데 어느 항공사나 저희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뽑아놓고 보면 왜 이렇게 잘생기고 다들 예쁘신 겁니다. 뽑고 보면 다들 선남선녀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팀장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협업이 장난 아닙니다. 인재상에 걸맞는 분들이면 마음씨가 굉장히 좋으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못생겼군요. 아유, 아닙니다. 사실 이런 답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거 약간 골려주려고 약간 이런 질문 일부러 넣었는데 승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예쁘게 갖고 있으면 외모도 빛이 난다. 요즘에 사실 승무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고 있거나 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편조가 매번 달라집니다. 계속 바뀌는 그 인원들의 융화가 잘 되시는 분들, 대부분 같이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직 내가 오늘 근데 누구 만날지는 모르는 거네요. 한 달씩 스케줄이 생산이 되면 나오긴 그때마다 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비행도 항상 상황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서비스 쪽에 포인트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안전 쪽에 중시하는 그런 항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경호학과를 나왔다든지 뭐 유단자라든지 이런 호신술에 관한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하면 좀 가점이 있나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단자십니까? 있긴 합니다. 뭡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태권도 맞습니다. 네네. 무슨 뜻입니까? 유단자라 하면 장수가 있다 하면 함부로 대들면 안 되겠다. 채용 시즌이 되면 사설 학원들도 막 난립을 하고 헤어 메이크업은 어디서 해야 돼요? 뭐 옷은 뭐 입어야 돼요?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공을 들인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가장 가까이에서 승객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그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추럴 메이크업이잖아요. 사실 너무 지나치게 막 거기다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필요 없다. 너무 부자연스럽게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보러 올 때요. 검정색이 어떤 승무원들이 연상되는 그런 복장을 하고 와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저희는 그렇게 면접 복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깔끔한 복장으로 와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면접 영상을 찍으면 제일 솔직한 답이에요. 저희는 안 봐요 라고 했거든요. 보통 한복 입고 와도 됩니까? 네, 근데 저희는 또 개성을 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 나오면 좋지만 한복도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한복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저희 유니폼 모티브가 한복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나 몰랐네. 내가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한복 입고 온다니까. 근데 한복은 너무 시간이 네. 이전에는 면접 복장이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였어서 색상이 좀 잘 안 받는 약간 맞아요. 색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이나 만약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면 청바지를 입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노래도 있잖아요. 이뻐 보이는 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요. 이게 같은 나이대라는 거 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LCC의 대표님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인데요. 학원이나 이런 스터디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수님들이 면접에 들어와서 하는 답변이 너무 똑같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전에 면접했던 사람들이 후기를 듣고 그대로 또 오후에 사용을 하세요. 본인의 얘기를 전달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할 때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제일 맞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당황해하지 않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막 보여주려다 보면 이렇게 오버하다 오히려 그르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내 얘기하면 된다. 솔직하게. 면접이 아무리 독창적이고 자유롭고 분위기 좋다 하더라도 면접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너무 긴장을 하신 나머지 본인의 개인적인 평소에 하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 갑자기 한숨을 쉰다든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은 이거 하면 내가 떨어뜨려 이런 건데. 답변해야 될 말들을 너무 생각을 한 나머지 다른 면접자들의 답변을 또 듣지 않는 부분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맥락을 잘 살펴보면 엄청난 꿀팁들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인상에 남았던 면접자나 이 사람의 면접은 정말 레전드다. 네. 정말 독특한 약간 의상을 하고 오시거나 하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건 아니라서 네네.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입고 오실까 우려돼서 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악기를 가져오거나 그런 되게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얘기하면 다 악기 갖고 오거든요.
네, 우쿨렐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맞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까? 뭐 오카리나 뭐 마술도 준비하고요. 그러면 면접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렇게 빡센 겁니까 원래 승무원이 진짜? 나갈 때 뭐 이렇게 비행기 흉내면서 나가시는 거 어떡해? 우리 선배 승무원으로서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스타 항공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스타 항공의 소식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뉴스 같은 거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많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물론 면접 때부터 책임감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가짐이 있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스타항공이 다시 비행을 할 수 있을까 말까를 논의한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고 내 일터 그리고 우리 비행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소중함들을 아는 분들이 많이 좀 헤아리시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네네. 신입 승무원이 되면요 연봉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예상했다. 뭐.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LCC 업계에서는 좀 높은 축에 그렇습니까? 속하는 연봉 인상을 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무원 연봉이 이제 기본급이 있고 그다음에 수당이 있잖아요. 네. 연봉을 이야기할 때는 그 두 개를 보통 합쳐서 얘기를 하나요?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잘하고 해야 될까요?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초봉이 4, 5는 넘죠? 연봉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제 항공사 다니는 분들의 특권이 하나가 이제 비행기 표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스타항공의 이 기준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들었는데 제일 자랑스러운 그렇습니까? 복지라고 어떻습니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FOC라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자녀까지도 직계는 배우자의 기본이고 그쵸. 형제의 엄마는? 자매, 우리 엄마구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면 이제 배우자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됩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예, 배우자요? 예, 아, 그건 안 되죠. 네. 그쵸? 나야. 형제 자매 형제? 형제 자매 형제 형제. 직계는 기본이잖아요. 네. 그쵸. 나랑 결혼한 사람이 그렇죠. 자, 표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정말 복잡해서. 이스타항공 직원이 한 명 되면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집안의 보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비행 구독 여부가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와주시면 네. 독창성을 발휘해서 변비행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늘. 계속 우리 팀장님 두 분이 우려를 하셨던 게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그것만 따라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좀 감을 잡으라고 우리가 조언을 드린 거지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가 될 예승님들께 한마디. 굉장히 오랜만에 신입 승무원 채용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면접 준비 다들 많이 긴장하지 마시고 즐겁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입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만나 뵐 분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5년 만에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이 열렸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5년 동안의 스토리 한번 가슴에 꼭 담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스타항공이 더욱더 멀리 높게 날길 바라겠습니다. 변비행은 이스타항공을 응원합니다. MBTI 뭐예요? ISFP입니다. 전 ESTJ입니다. 전 잘 모릅니다, 내용은. 근데 당연히 승무원이라면 E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또 아니네요. 또 유리한 MBTI가 있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MBTI에도 이게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I인 사람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E가 돼요. 팀장님께서도 I라고 하셔도 손님한테는 E가 되시거든요. 네. 그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